어제 급락을 딛고 오늘 3% 반등 좀 안심을 해도 돼야 되는 건지 두 분의 의견이 궁금한데요. 먼저 센터장님. 표정들을 보니까 되게 그 약간 하얗게 불태우신 느낌이 드네요, 두 분 다. 많이 힘드셨죠? 역시나 또 그 진짜 우리 존경하는 한지원 의원님의 뭔가 코멘트를 보고 네. 저도 안심을 했습니다. 한 의원님이 또 아침마다 항상 주시는 좋은 네. 코멘트를 보고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많이 받았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느낀 게 조정은 언제 와도 무섭다. 네. 아무리 학습이 돼 있어도 무섭다. 그리고 그렇죠. 반도체 AI 반도체 시그널은 아직 끝은 아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조정은 무섭다. 예, 그런 게 좀 느껴진 하루였다고 생각이 좀 들고 저도 느끼는 게 건전한 조정 없어요. 맞습니다. 이게 수확한 조정이 요즘에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건전한 조정이면 뭐 1, 2%, 뭐 2, 3%뭐 이 정도 돼야지 뭐 10%씩 뭐 서킷이 올 하루면 4번이라는데 참. 그리고 이제 이제 어제 급락 당시 보니까 52평이 이격도가 이제 그 110 부근까지 좀 내려왔더라고요. 그 이격도가. 그래서 이제 딱 거기서 이제 반등을 했고 이제 오늘도 딱 지난번에 거기서 반등을 했었고 지난 6월 조정 때도 이번에도 딱 거기서 좀 반등을 했는데 보통 이제 130 이상은 과열이고 뭐 110 이하부터는 과열 해소구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뭐 우리 존경하는 한지영 의원님 자료에 따르면은 6월 22일 종가가 9,114인데 거기가 코스피 선행 PBR로 8.1배, 네. 평균 10.3배보다 낮다. 네. 그리고 반도체 선행 PR이 6.9배인데 10년 평균 10.5에 하회한다. 이게 6월 20일 종가니까 어제 종가를 반영하면은 더 내려갔겠죠. 예, 더 내려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자료를 보고 용기 있게 좀 저감해서 해도 되겠구나는 거를 저도 이제 많이 배웠고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닙니다. 네. 좀 쏘세요. 예. 뭐 커피라도 무조건 쏘고. 저는 언제든지 유님이 시간만 내주신다면. 저야 뭐 불러주면 언제든 가겠습니다. 네. 네, 안심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일단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는 아직까지는 이제 그렇게 저렇게 심한 조정이 올 때는 사도 되는 타임이 아직 좀 남지 않았나. 저도 앞서 방송 이제 우리 존경하는 또 김영익 교수님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것도 봤는데 경기 선행 지수 순환 변동치도 아직 떨어질 시간이 남았다고 하니 7, 8월까지는 뭐 더울 때까지는 좀 괜찮지 않겠냐. 네. 아주 짧게 보더라도 그런 생각도 좀 보수적으로 받으러 들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하이닉스가 전자 시총을 추월하는 데는 부분에서 아무래도 좀 이제 여러 가지 ADR도 있다 뭐 김민석 설명해 주시지만 그런 것 때문에 하이닉스도 많이 과열된 부분이 분명히 좀 시장에 있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한 의원님도 또 자료에서 말씀하시지만 그 약간 수급에 의한 과열이 좀 해소되는 그런 과정들이었다고 저도 좀 보고 있고 그리고 3월달 이란 전쟁 이후에 이제 선행 PBR 7.4배가 이제 바닥을 찍고 좀 올라온 경향도 있었는데 7.4배가 지금 보니까 한 7,800 부근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정도 그러니까 이란 전쟁이라는 그런 변수 정도가 왔을 때도 저희가 갑자기 그 약간 어느 정도 블랙스완처럼 갑자기 터진 전쟁이었기 때문에 뭐 7.4배 정도를 일단은 락바텀으로 보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뭐 7,800 부근까지는 뭐 조정이 오면 한 번 더 올 수도 있으니까 뭐 안 올 수도 있지만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근데 일단은 요즘에 보면 빅테크들이 증자하고 자금 조달하는 이유가 또 IPO 하는 이유가 반도체를 사기 위해서 뭐 돈을 모으고 있는 거니까 뭐 이제 엔스로픽이나 오픈 AI가 IPO를 실패한다라고 하기 전까지는 뭐 전자닉스가 저렇게 과하게 빠졌을 때는 좀 담아도 되지 않나 매수 기회를 벌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반대로 이제 피지컬 AI나 다른 AI 섹터로 좀 확장이 안 되고 그게 6월 들어서는 급격하게 좀 진짜 순수 반도체 빼고는 다 떨어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문제라고 보고 그런 부분에서 좀 계속해서 좀 고민이 많은 그런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우선주를 제외하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역전이 됐던 게 어제였죠. 그 월요일 날 월요일이었나요? 저는 이제 그때 김민수 대표님이 떠오르더라고요. 반년 제가요? 전이었나 SK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삼성전자를 뒤집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서 와 이제 김민수 대표님의 말씀을 더 잘 들어야겠다. 예측력이 갑이십니다. 네. 네, 라는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몇 번 했어요. 그냥 그만하겠습니다. 그거는. 예. 대표님 오늘 장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그렇죠. 그냥 이틀 사이에 또 이렇게 늙었구나 사람이. 그래서 이게 팬더처럼 이렇게 쫙 되고 시장 보면서. 근데 오늘 또 씨랑 오늘 멋지신데요? 안 그러면 진짜 노숙자 같이 나올까봐 좀 신경을 좀 썼습니다. 예. 네. 그래도 피부는 못 속이더라고요. 그냥 늙어가고 있다. 예. 네. 이런 장세 볼 때마다 그냥 팍팍 늙어간다. 근데 이게 계속 그럴 것 같아요. 계속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것 같고 이제 저희가 뭐 9,000선, 뭐 10,000선
넘어가서 새로운 거 가지고 좋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가면 또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또 막 이렇게 서킷 나오고 막 이러는 겁니까? 산통이 네. 새로운 라운드 넘버 나올 때마다 네. 이런 산통이 계속 나오는구나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올라가는 거 가지마 할 수도 없고 예, 차라리 근데 가면 갈수록 계속 이렇게 이거는 또 어쩔 수 없는 숙명이다. 그 숙명과 싸워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시장이 올라가면서 내 자산도 이제 커지고 물론 주도 섹터 주도주를 갖고 있는 차원에서 올라가면 좋다는 생각하는데 그냥 저거 어차피 고점에서 누가 고점에서 알고 고점 딱 팔고 주가가 쫙 빠지는 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지금 내 자산에 올라가는 것까지 계속 갖고 가다가 80%만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편할 것 같아요. 그래야 고점에서 아유 저거 어차피 내가 뭐 만약에 삼성 하이닉스가 뭐 400만 원이 갔다 삼성전자가 45만 원이 갔다라고 한들 거기서 팔 수 있겠습니까? 그 분위기에서 못 팔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빠져서 아유 이 정도에서 내 자산이 그러면 이만큼까지 벌었는데 80%만 내 돈이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그렇게 하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거 예. 그냥 이게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네 이런 상황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진짜 가슴 떨리고 못 하시겠으면 못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내 건강을 위해서. 네, 아모르파티. 운명을 사랑하라. 그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 리센느 채널에서 댄스만 생각이 나가지고 지금 네. 계속 이런 장이 나타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언제 나올지 모를 변동성에 항상 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도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미리미리 대응 전략을 짜가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센터장님께 대응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뭐 일단은 뭐 시장에서 있는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이 얘기하시는 거를 이제 더욱더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고 그런 분들이 한님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다 이제 일단은 그래도 반도체 중심으로 가야 된다 하기 때문에 포트의 중심은 반도체로 담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금 저는 사실 그 스페이스X가 상장하고 나서 미국에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뭐 우리나라 좀 다르긴 했지만 미국에서도 이제 약간 어느 정도 버블이 생기는 그런 흐름들이 생기면 피지컬 AI나 뭐 서버린 AI나 이쪽도 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후로 막 너무 빠져서 물론 7, 8월 아직 뭐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요즘에 얘기 나오는 뭐 원전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제가 오늘 좀 살펴봤더니 원전 관련주들은 PR이 뭐 포워드로 봐도 거의 200배 가까이 되는 수준이고 전기 전력주들도 네. 뭐 100몇십 배 되는 상황이고 오히려 이제 피지컬 AI 관련 현대차나 모비스나 소버린 관련 네이버나 LG 그 그룹주들 보면은 오히려 뭐 열몇 배면은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그런 이제 순수 반도체 외 다른 쪽 AI 관련 쪽에 간다면 그래도 피지컬이나 소버린 AI 쪽이 먼저 가지 않을까. 저는 원전이나 뭐 전력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흐름 자체가 네. 지수가 점점점 고점에 오다 보니 사람들이 더더욱 이제 요즘에 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워낙 스마트 하시니까 네. 더 이게 좀 압축해서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 실적 베이스 나는 실적 받쳐주는 데 갈 거야. 삼전 하이닉스 뭐 이제 뭐 7, 8배 아니야? 네. 그런 논리로 이제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그게 논리가 말이 되는데 다른 것들은 보면은 멀티플이 너무 비싸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수가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그렇다면은 눈높이를 좀 낮춰서 다른 종목에 시선을 돌린다 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설명이 되는 설명이 되는 멀티플 영역. 설명이 되는 멀티플 정도로 가지 않을까 싶어서 뭐 제가 볼 때는 좀 너무 좀 멀티플이 높은 업체들이나 이게 뭐 이런 쪽들 같은 경우에는 좀 사람들이 지향하는 흐름이 나오죠. 6월 초까지는 그러지 않았는데 6월 달에 확 좀 분위기가 바뀐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지수가 거의 만 가까이 오다 보니까 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흐름을 좀 염두에 두고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반도체는 제 개인적으로는 네. 전체 포트에서 반도체가 한 50% 정도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뭐 피지컬 A나 소버린 뭐 A 그 관련된 거 그다음에 또 뭐 기타 본인들이 어떻게 알게 되는 개별주들 각자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합쳐서 한 30% 하고 현금 20%는 늘 있어야 이런 급락에 좀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50%는 가도 현금 20%는 급락이 나오면은 엊그저께 같은 급락에서는 좀 사고 어제 같은 급락에서는 사고 오늘처럼 반등이 나오면 썼던 현금을 다시 회수해야죠. 그런 식으로 현금은 계속해서 좀 가져가 지금부터는 이게 12,000원 가든 15,000원 가든 네. 현금 20%는 계속 갖고 왜냐면 이 변동성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우리 김민수 대표님도 말씀하셨고 네. 저도 거기 동의하기 때문에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좀 대응 전략을 짜고 계십니까? 근데 그게 우리 센터장님 말씀하신 게 네. 완전히 교과서인데 되게 어떻게 보면 짜릿해요. 네. 근데 이
이게 쫄깃쫄깃 짜릿 뭐 이게 내가 이거를 스타일을 몸에 익히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변동성 큰 장세에서. 현금 무조건 들고 가는 거 일정 부분. 네. 그리고 어제 같은 장이 나왔다. 네. 무조건 주도주를 사셔야 돼요. 이제 뭐 많이 뭐 물론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쭉 움직였을 때 뭐 바이오도 움직이고 뭐도 움직이고 많이 하는데 가장 회복력이 빠른 건 주도주입니다. 어차피 주도주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맨날 또 반도체 얘기하냐라고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시장의 선택이고 그게 그대로 가는데 그리고 지금 여기가 고가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게 되면 차라리 물려도 주도주에서 물리는 게 낫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영원입니다. 네. 예, 비벼볼 구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 나중에 아유 그래도 이렇게 돼서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짠 사장님 말씀하셨듯이 아유 좀 숨 좀 돌렸네. 그러면 정리할 수 있는 룸이 나와요. 근데 주도주가 아닌 것들은 오늘 만약에 뭐 코스닥이 내가 안 간다는 게 아니라 코스닥이 갔다가 내일까지 연속성을 어떻게 담보하겠습니까? 이런 쪽들도.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어떤 식으로 끌고 가서 만약에 시장의 변화가 나왔다. 그러면은 싸게 산 거 또 거기서 만약에 또 대응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내일은 또 주도주만 막 보고 있다. 코스닥이 따라 올라갈까요? 몰라요 저희가. 올라가는 코스닥 팔면서 주도주 가겠죠. 뭐. 또 그렇게 될 수도 있다 보니까 그럼 결국에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렇게 생기는데 그러면 이번에도 많이 얘기를 하셨었죠. 뭐 아니 내 종목 왜 안 가? 왜 소외주든 이러다 차라리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 놔두고 다 상폐시키세요.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든 간에 거기를 바짝 다가서서 이게 시장에서 돼간 게 뭐 이런 변동성 양상이 이게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오후에 SK 하이닉스 미국 ADR 상장 이슈가 있었어서 요거를 좀 자세히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7월 10일로 정해졌더라고요. 상장이 되는데 발행 총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45조, 시가총 전체 시가총액의 한 2.5%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이 내용 좀 자세히 봐주시고요. 네. 앞으로 주가 흐름이 좀 어떨지도 함께 알려주십시오. 그거는 주가 흐름 깜짝이야. 예. 아니 ADR 얘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주가로 넘어갑니까?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건 이제 끝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일단 ADR 약자가 뭡니까 ADR? 주식 예탁 증서. 예. 미국에서 발행하는 예탁 증서죠. A 더러워서 리뷰 못 하겠네. ADR.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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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좋습니다. 네. 이게 아메리칸 뭐 데포지터리 뭐 리스폰트 뭐 이렇게 될 겁니다. 아마 예. 찾아봤어요. 찾아볼까요? 예, 찾아봤어요.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이제 이게 결국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에서 예탁 증서를 발행할 때, 그러니까 저 증서를 발행할 때 그러면 거기 예탁되는 예탁 기관에 두고 주식을 두고 거기서 발행하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제3자 배정 방식의 증자라고 보시면 돼요. 신주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보는 게 ADR이다라고 보시고 일단 지금 발행 총액은 임시적이죠. 왜냐하면 아직 기준가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255만 5천 원 정도로 6월 23일 종가로 보는데 그 사이에 약간 바뀔 것 같은데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수는 1,779만 주라고 해서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거는 이거 뉴스를 쭉 봤을 때 뭐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진행되는데 그 ADR 한 주당 원주 자산 비율이 0.1주입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거기서 거래되는 거는 25만 5,500원 기준으로 거래가 될 거예요. 네. 그렇죠?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나요? 저는 액면 분할할 수 있겠구나. 하이닉스가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하이닉스가 액면 분할이 된다. 10분의 1 정도 액면 분할 보고 계신 건가요, 대략? 이게 물론 이제 거기 원칙이나 나름대로 해서 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 정도면은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액면 분할을 하면 주가에는 호재예요? 사실 한 주당 200만 원이 넘는 주식을 사는 게 그냥 일반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만만치 않은 금액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보통 이제 100만 원 단위로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들은 네. 제가 이제 만약에 이제 포트를 꾸릴 때 내가 이거는 뭐 12.5%를 사야겠다. 이게 안 맞아요. 내가 생각하는 비중이 왜냐면 100만 원 단위다 보니까 그거까지 끝점까지 잘 못 맞춥니다. 그렇게 되면은 붕 떠버려요. 그런 걸 위해서 아마 이런 거는 액면 분할을 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근데 그것도 미국에서 빅테크 기업들도 지금까지 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덩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분할하고 또 올리고 있고, 뭐. 테슬라, 엔비디아 다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는 과정이라고 보게 되면 잘 나가니까 비싸졌으니까 할 수도 있겠다라고
저 혼자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네, 그날 10% 상승은 기본이 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보면서 그러니까 유동성 때문에 그래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7월 10일로 예정이 돼 있고 나머지는 뭐 국내 신주 상장이다 보니까 뭐 의미는 없고 그러니까 예정 그 거래소 예정일이 7월 10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7월 10일 날에 미국 나스닥에 상장이 되는 거죠, 저게. 그렇죠. 예정일이다 근데 보니까. 그럼 그 아래 신주 상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건 왜 7월 29일 날? 그러니까 먼저 해놓고 거래가 되는데 거기서 나온 절차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 그러니까 하이닉스의 주수가 이제 바뀌는 거. 그러면 이제 요 1779만 주가 이제 더 커지는 거. 늘어나나. 예, 거기에 이제 반영되는 게 7월 29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쪽에서 보는데 근데 이거 가지고 그러면 그러면 증자를 했기 때문에 덩치가 커졌구나. 그래서 한 2.5% 정도 거의 2.4% 정도쯤 될 겁니다. 이게 커졌구나가 아니라 갖고 있는 자사주를 소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퉁치는 똔똔 이런 쪽으로 나갈 거기 때문에 그건 뭐 그렇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는데 일단 ADR로 인해서 아까 PD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럼 외국인들이 미국에서 상장된 ADR이 있으니까 그거 살려고 하지 뭐 굳이 한국에 있는 하이닉스 안 살려고 하지 않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주수가 다르잖아요. 규모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와는 그리고 만약에 그럼 그쪽에 선호해서 그게 올라간다. 그러면 본주는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둘 중에 뭐든 올라가면 좋은 거겠죠. 그런 쪽에서 뭐 그걸 가지고 굳이 외국인들이 어떤 선택을 할까? 그거는 그게 사서 그게 올라가게 되면 또 따라갈 수도 있다 보니까 그렇게 보셔야 될 거고. 근데 단순하게 그렇게만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뭐 특히나 이게 많이 올랐다 그러면 이거 숏 한국 롱 플레이 뭐 이렇게 들어올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것만 바라볼 건 아니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 한번 볼까요? 그래서 또 그러면 하이닉스도 ADR 하는데 삼성전자도 네. 오늘 이 얘기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삼성전자도 그러면 ADR 상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갖고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오늘 그래서 아침에 삼성전자가 좀 언론 플레이도 좀 했어요. 근데 또 이런 얘기 드리면 좀 그렇구나 그냥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네. 우리도 한 90조 가까이 또 자본 주주 가치 환원을 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보시게 되면은 하이닉스는 그 지배 구조가 좀 달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퀘어가 20% 갖고 있고 거기다 SK가 또 위에 있다 보니까 지배 구조가 단일 지배 구조로 주르륵 연결되어 있습니다. 투명하고 직관적인데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순환 출자 구조가 끊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많이 나왔기 때문에 복잡한 지분 구조가 얽혀 있다. 미국 시장에서는 미국은 SEC가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과정에서 뭐 비용 발생시킨다 그러면은 이거는 좀 어려울 수 있는 문제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아마 또 관련돼서 이제 뭐 사법 리스크 지배구조 관련된 잠재적 법적 분쟁 가능성을 상세히 기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통과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 특수관계 거래 공시도 그러면 또 매번 그것까지 맞춰서 또 얘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상대적으로 시장 반응은 삼성전자는 가능은 하겠죠. 네. 투자 아이디어는. 근데 그런 걸 굳이 무릅쓰고라도 한다고 그러면 하겠죠. 근데 여러 가지 또 절차나 비용들은 더 높아질 수 있겠다는 쪽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주가는 10% 가까이 오르고 SK 하이닉스의 주가는 1% 남짓 올랐는데 ADR 상장 이후로 주가 흐름이 어떻게 좀 흘러갈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 궁금한데 센터장님. 일단은 기존에는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 ADR 상장된 거는 롱이고 네. 한국에 있는 거 숏이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뭐 쉽게 이제 돌아다녔었는데 지금 이제 상황이 또 오니까 또 이제 뭐 그렇진 않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뭐 일단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미국 내에서 HBM의 뭐 강자라는 거는 이제 다 아는 사실인 거고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직 미국 내에서 이제 뭐 하이닉스만큼 뭐 HBM의 강자 소리는 아직 못 듣는 거고 그러니까 뭐 미국 개인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일단 삼성 더 시청 큰 회사고 이 정도는 알겠지만 이제 뭐 미국에 이제 좀 뭐 투자하는 기관들 이런 걸 봤을 때는 아직까지 삼성전자가 미국 내에서 어필하는 부분이 하이닉스도 조금 떨어지지 않나. 그래서 ADR이 아까 민수 대표님 말씀하신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추가로 봤을 때는 좀 이제 뭐 테슬라에 공급하는 부분, 뭐 파운드리 하는 부분, 또 애플에다가 뭐 이제 다음에 그 아이폰부터는 뭐 좀 들어간다는 말도 있던데 그런 것들에서 이거 파운드리에서도 좀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면서 미국 내에서도 이제 약간 재평가가 받을 때
어차피 또 지배구조 계산하는 시간도 걸리니까 그 타이밍이 됐을 때는 삼성도 충분히 ADR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미국에 상장하는 ADR이 상장한다고 해서 뭐 우리나라 쪽에 뭐 주가에 큰 변동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상장이 되면 어쨌건 제가 볼 때는 계속 그 HBM이나 메모리 실적으로 갈 것 같아서 지금 흐름 봤을 때는 뭐 다 뭐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뭐 드는 것 같습니다. 예. 우선순위를 따지기가 어렵다라는. 근데 아마 미국 쪽이 좀 더 이제 처음 시작하면은 더 이제 뭐 일단은 관심이 가니까 그쪽으로 좀 매수세가 더 몰릴 초반에 좀 그럴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아까 민수 대표님 말씀하신 이제 액면 분할은 이제 뭐 그 회사는 가봐야 되지만 액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네. 저희도 이제 지점에 있다 보면은 이제 랩 상품이나 이제 투자 이름 상품 같은 이제 펀드 같은 경우는 돈이 들어와도 막 사니까 상관이 없는데 투자 이름이라든가 랩 같은 경우 랩 어카운트는 계좌별로 들어가니까 네. 이게 사실 종목이 크면 예를 들어 랩도 이제 뭐 허들이 다 달라요 상품별로 1,000만 원도 있고 3,500만 원인데 금액이 낮은 랩 같은 경우는 못 담은 종목들이 있어요 시총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증권사에서 이제 그런 자문사들이 랩 만드는 회사들이랑 논의를 하거든요. 다음에 이제 허들을 높이자. 그 당신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이 종목을 담을 수가 없다. 뭐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액면 분할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짜리 랩 같은 경우에는 뭐 하이스 한 주도 하면 25%인데 예, 그래서 그런 거 생각했을 때는 좀 액분하면은 아무래도 수급에는 좀 숨통이 트인 부분은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접근성이 더 좋아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나온 김에 요거까지만 보고 이제 오늘은 반도체 끝 하겠습니다. 아우 이제 어떤 내용일까요? 많이 이거 얘기하시길래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관련돼서 지금 저희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좀 포지션을 갖고 있나 요거 한번 보시게 되면 네. 그나마 그러니까 둘 중에 뭘 사냐 이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그냥 모르시면 반반 사시면 돼요. 근데 저희는 어떻게 하고 있나 요걸 한번 잘 보시게 되면은 일단 하이닉스 그러니까 6월 19일자 기준으로 뭐 미래에셋 증권 계좌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보게 되면 근데 이게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요? 전 뭐 갖고 계신 분들을 다 봤었을 때 그러면은 일단 전체 평균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훨씬 많습니다. 110만 명 갖고 계시고 46만 명.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는 삼성 그러다 보니까 거의 국민주라고 알려졌죠. 그래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희가 이탈하고 있어요. 오늘은 1,000명이 나갔고 떨어지고 있어요. 예,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아예 팔고 정리했더니 또 계속 이제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런 관점들이고 또 보다 보니까 되게 특이한 게 1억 이상 보유자가 오히려 수익률이 조금 더 낮습니다. 좀 특이하죠. 네, 그게 나온 것 같고 또 1억 이상 보유자가 전체 평균보다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예전에 샀는데 약간 방치했는데 여기까지 올라온 게 좀 많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1억 이상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일단 올라가면서 조금 좀 넉넉하게 사셨다고 받아보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또 특이한 거는 전체 평균이 46만 명인데 하이닉스를 26 그러니까 1억 이상 좀 1억 이상면 한 종목당 1억 이상 보유하신 분들이 2만 5천 명밖에 안 돼요. 얼마 안 됐네요. 5% 조금 넘는 거 아닙니까?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110만 명 중에 4만 명이면은 그러니까 솔직히 그래서 저희 막 인증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결국에는 다 그냥 소액 다 그냥 예, 다 똑같은 절대- 사람들이다. 거기서 뭐 솔직히 그러면 1억이 안 된다고 하게 되면 이거 무슨 100주 이상 못 들어간 거 아닙니까 지금 다들 몇 주 뭐 10주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뭐 그러면서 이렇게 딱 또 이렇게 걱정 많이 하고 그러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있구나 싶어 가지고 그래서 의외로 고액으로 나 이거 되겠어라고 보유하신 분들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쪽들이고 마찬가지로 단가도 훨씬 더 높습니다 이분들이 그러니까 좀 뒤늦게 쫓아가신 측면들이 좀 있다고 봐야겠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아 그렇구나라고 해서 근데 뭐 단가는 뭐 22만 원, 170만 원이니까 다 수익은 다들 주식 잘하시네요. 9배야. 예. 네. 아주 그런 것도 있다라는 쪽에서 그러면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 갈수록 이탈이 되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혹시나 좀 주도주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역시 어떻게든 예 그냥 나는 끝까지 갔다가 80%만 내 자산이요 생각할 정도로 그냥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식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포모가 오신 분들을 위한 마음의 위로가 좀 되는 장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만 수익을 못 내고 있는 게 아니고 나만 많이 사지 못한 게 아니다. 그렇죠. 예, 라는 거고요. 앞서서 센터장님께서 저희가 이제 변동성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라고 전략적으로 여쭤봤을 때 피지컬 AI 쪽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네. 여기에 대한 전략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왜 못 가냐?
뭐 피지컬 A 대표적으로 보면 현대차 그룹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시가총액만 봐도 반도체와 너무 많이 차이가 벌어져 있거든요. 이유를 좀 찾아보셨나요? 일단은 뭐 그냥 제가 생각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네. 일단은 엔비디아에서 젠슨왕이 와서 이제 피지컬 A를 왜 계속 펌프질 하느냐.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그 엔비디아도 다음 먹거리를 찾아야 되니까 피지컬 A가 와야 그러니까 생성형 AI나 이제 뭐 에이전틱 AI 말고 피지컬 AI까지 가야 엔비디아도 다음 먹거리를 찾아서 계속 자기들이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엔비디아의 생존과 관련됐기 때문에 계속 피지컬 A 쪽을 좀 펌프질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일단은 근데 지금 이제 그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거든 스페이스X 상장하면서 미국발 버블이 시작되면 이런 약간 꿈과 드림 미래에 대해서 이익을 땡겨오는 거에 대한 투자가 좀 이루어지겠구나 싶었는데 막상 돼보니까 6월 달에선 정반대 흐름이 나왔는데 이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투자자들이 미래 이익을 땡겨오는 거에 대한 투자에 관심이 없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그러니까 로봇은 아틀라스는 2028년에 공장에 투입이 되는데 네. 그것만 해도 저는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내년도 아니고 내후년이야? 라는 생각도 할 수 있고 그 공장에 투입되기 시작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막 퍼지고 이게 피지컬 A가 막 이제 정말로 돈을 벌 때까지 시간이 너무 멀리 남지 않았나 그 미래를 땡겨오긴 좀 멀지 않나는 생각이 사람들이 많이 들지 않나 싶고 올해 들어서 전 제일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우주항공 관련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관련주들이 계속 올라가는 게 전 좀 제일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게 스페이스X 상장 전까지 계속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스페이스X 상장되고 나서 이제 뭐 그 직전부터 좀 그랬지만 흐름이 좀 꺾이기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전자나 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실적 대비도 포드 PR로 봤을 때 뭐 한 8배, 7배 수준인데 다른 것들은 미래 이익을 땡겨와야 되니까 그리고 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는 도요타보다는 훨씬 뭐 멀티플이 적다는 그랬는데 이제는 뭐 도요타랑 또 비슷해졌고 근데 그 예전엔 로봇도 안 붙은 도요타가 저 정도인데 현대차 너무 싸다 그랬는데 이제는 뭐 도요타랑 비슷해지다 보니까 아직까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확실히 현대차를 피지컬 AI주로 로봇주로는 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동차주로 본다는 말씀. 그렇죠. 자동차주로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불식시키려면 이제 좀 약간 인구에 계속 뉴스가 회자가 돼야 되는데 올해 CES에서는 아틀라스 로봇이 나오면서 이게 붐업이 일어났고 또 5월 달쯤에는 보니까 이제 그 피지컬 AI 한번 로봇을 또 공개해서 네. 상체가 180도 돌아가면서 냉장고 옮기고 뭐 이런 거 보여주면서 또 주가가 올랐었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근데 이제 이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거래가 안 되니까 사실 실제 이게 가격이 얼마냐 이게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소뱅이 갖고 있는 지분을 아마 올해인가 내년까지 상장 못하면 무조건 현대차가 인수해주기로 돼 있는 이런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소뱅 지분은 무조건 사줘야 됩니다. 사줘야 되는데 2026년 6월 20일로 입이 끝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올해 그렇죠. 끝났죠. 이거 사줘야 돼요. 사줘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물론 이제 이면 계약 또는 계약 내용 이런 게 있겠죠. 그렇게 그때까지 못하면 얼마 이내 사야 된다 이런 계약 내용이 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소뱅 지분을 사실 이번에는 젠슨왕이 와서 저기 소프트뱅 갖고 있는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 지분을 사는 게 아니야라는 소문도 있었어요. 여의도 한쪽에서 그런 소문도 있었는데 아무 말도 없이 갖고 네. 그러고 이제 좀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실망하는 부분도 있었고 뭐 삼성전자가 산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뭐 그냥 소문이 돌았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 지분이 거래가 되면서 어느 정도 좀 가늠이 되면 그때 또 한번 붐업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일단은 저는 7월, 8월까지는 좀 가서 이제 7월 달 가서 좀 봐야지 이제 피지컬 A도 가는지 안 가는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멀티플이 예전보다는 좀 올라왔지만 그거는 이제 본연의 가치를 찾아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현대차가 보면 지금 그런 것도 있어요. 지금 이제 제네시스가 신차 라인이 계속 안 나오니까 뭐 대표적인 G80, G80이 계속 지금 원래는 다른 차종들 그 페이스 리프트 하는 기준으로 보면은 그 기준을 한참 넘었거든요. 넘어서 이제 차가 올해 들어서 GB80도 차가 판매 대수가 꺾였다는 뉴스도 나오고 해서 올 하반기 때 하이브리드 나오고 내년에 전기차 나오고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제가 볼 때는 조금 좀 실망을 준 부분도 좀 영향을 주지 않았나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하여튼 우리나라 피지컬 A 관련된 주들이라든가 소프트웨어 A 관련된 주들이 뭐 당장 돈 버는 반도체 말고 좀 더 미래의 성장을 땡겨오는 흐름이 나타나야지만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저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안 간다. 근데 이제 이게 쭉 이렇게 해서 안 갈지 아니면 7, 8월에 돼서 분위기 좀 바뀔지는 좀 7월달 돼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한 의원님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꼭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피지컬 A가 왜 안 갈까? 지금은 저도 역시나 시장이 고점이 높아질수록 일단 다들 그
내러티브로 올라온 주식들 여기 보유에 대해서는 조금 더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적 가시성이 있는 업종들을 중심으로 살려는 수요들이 갈수록 강해지니까 그 분위기가 해소가 되려면 금리가 내려간다던가 뭔가 수급이 외국인 수급이 물꼬를 튼다던가 그런 좀 명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명분들이 안 보여서 지금 뭐 주가가 못 가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역시 조만간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까요? 뭐 괜찮고 저도 동의하는 대로 그 원전이란 전력기기 뭐 이런 고밸류에이션 중에 더 진짜 고밸류에이션보다는 네. 차라리 진짜 합리적으로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줄 수 있는 그 밸류에이션 레벨에 있는 로보틱스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은 저 안 시켰네요. 예. 유 대표님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니, 정의서 회장님이 좀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시가총액이 너무 많이 벌어져가지고. 뭐 마음 아프실 거 있습니까? 뭐 또 올라가면 되겠죠. 개인적으로는 현대모비스 좋게 보고 있고 최종 종착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가가 최근에 많이 부진해서 네. 죄송합니다. 뭐 제가 현대차 소속은 아니지만 괜히 좋게 보는 사람 쪽에서 주가 안 가게 되면 마음이 좀 그렇죠.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 자리는 단기 과매도에 가까운 자리이기 때문에 다시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네. 오늘 보니까 위기와 기회 요인들이 다 나왔어요. 오늘 자동차? 네. 네. 현대차 파업 얘기가 나왔습니다. 2년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또 파업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일단 악재죠. 네. 그래서 또 발목을 잡는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회사 측의 입장으로서는 물론 노조가 엄청 반대를 하겠죠. 로봇을 채택하는 데 대해서. 근데 회사는 어떤 수를 통해서라도 안 되겠다. 로봇 쪽을 좀 더 올려서 전환을 시킬 흐름을 많이 노릴 것 같아요. 그러면 로봇 산업이 더 긍정적 이게 위기이자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다들 지난번에 보니까 조선 쪽도 막 파업하고 그렇게 되면 조선도 마찬가지로 지금 HD현대에서 용접 로봇 한번 선보였습니다. 그냥 사람이 이제 뭐 거기 매달려서 막 하다가 막 사고 인명 사고 없이 그냥 드르륵 하고 내려오더라고요. 네, 용접 로봇. 용접 로봇. 네. 벌써 개발은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물론 노조와 협의안에 쓸 수밖에 없긴 하겠는데 그래도 생산성이 떨어진다거나 뭐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투입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현실이 아닐까 싶기 때문에 오히려 난 것 같고 두 번째는 다음 주 가게 되면 정부에서 로봇 관련된 지능 회의 뭐 이걸 또 피지컬 AI라고 합니다만 내용을 보니까 로봇 쪽인 것 같아요. 그게 또 대기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 또 이제 약간 또 테마식이라도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나오는 얘기 가지고요. 네, 그런 것 같고 세 번째는 옵티머스 관련된 얘기인데 네. 이제 라인업들이 좀 보여줄 겁니다. 테슬라에서 지금 이제 스페이스X 이제 잘 보냈고 그러면 다음엔 로봇이다라고 해서 양산 계획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빠르면 7월 달부터 양산 계획들이 뭐 1000대 단위부터 해서 이렇게 쭉 나올 걸로 보는데 그럴 때마다 또 시장의 변화는 바뀔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션 다이내믹스 이게 그러니까 이제 IPO를 이제 진행하는 과정의 이제 계획들이 나올 것 같은데 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소프트뱅크는 풋옵션이고 현대차는 콜옵션이에요. 네.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누가 뭘 어떻게 행사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는데 아마 근데 기한이 지나다 보니까 거의 뭐 풋옵션 행사와 관련된 쪽에서 나오는 게 더 맞겠죠. 근데 아마 현대차가 다 인수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은 인수를 해서 기업 가치를 높여서 그 다음에 진행이 될 때는 아마 중간중간에 작년에도 구글이 사고 싶어서 막 찔렀는데 현대차가 안 좋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가치를 더 키워서 팔지 않을까. 그래야 IPO 진행되는 과정 쪽에서 점점 가치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본다 그러면 제가 아주 장밋빛만 그려드렸어요. 예.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희망은 놓지 않는다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예, 그냥 이렇게 안 좋을 때 조금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싶긴 한데 살려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민수 대표님께서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얘기하시는 섹터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네. 같은데. 예. 특징적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아마 읽으셨을 것 같습니다. 유 저희 대표님이 이렇게 언급을 많이 하시면 항상 주가가 좋아지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리딩을 하시는. 네. 예? 책을 읽는 거예요. 리딩. 저희 앞서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제 얘기 안 하겠다 하셨는데 할 얘기가 하나 남아 있더라고요, 대표님.
예, 호남 반도체 대규모 투자 계획이 네. 이제 곧 발표가 될 예정이라고 하던데 네. 이제 후공정뿐만 아니라 전공정까지도 팹이 세워질 예정에 있다라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던데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좀 들려주시죠. 네, 오늘 관련된 뉴스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호남의 첫 반도체 메가팹을 뭐 다 청와대와 뭐 회동하고 하면서 이제 약간 이제 윤곽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반도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 유력한 후보지가 첨단 3지구 해남 솔라시도 광주공항이라고 하는데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 가봐가지고요. 네, 그런 것 같고 그래서 반도체 클러스터로 발돋움하겠다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양사 규모가 300조, 400조. 가득 이번에 약간 그런 거죠. 초과 이익에 대한 뭐 이런 관점들을 투자에 활용한다 이런 쪽으로 나오는 것 같아서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직 뭐 이제 이번에 뭐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6월 30일 날 가서 뭐 직접적인 로드맵이 공개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아마 다음 주 가게 되면 정부와 어떤 협의된 얘기들이 좀 나올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요거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삼성전자는 그러니까 지금 전공정 그러니까 뭘 짓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분위기는 그래도 메모리 파운드리 그러니까 평택 화성 기흥과 함께 또 후공정까지 이렇게 딱 돼 있는데 다 그쪽에 뭉쳐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역이 좀 떨어져 있다. 그렇게 되면은 그걸 어떤 식으로 활용하겠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엔 여기 없는 것들 네. 관련된 쪽에서 패키징 쪽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쪽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럼 어차피 후공정이죠. 네. 근데 해서 그러면 그거 패키징만 딸랑 떨어져 있으면 좀 그렇죠. 그래서 뭐 연계되는 게 뭐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정부가 이제 4대 구역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구역권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호남까지 들어가게 되면 얼추 이렇게 대한민국이 다 반도체 지도가 완성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이게 이거 얘기 나오고 보겠습니다. 용인팹도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그 삼성전자는 그래도 중요한 거점마다 파운드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아직까지 성과가 뭐가 나오는 게 좀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뭐 나온 다음에 보겠습니다. 나머지 얘기들은 네, 그래서 구체화되면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릴 텐데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게 보니까 요런 거 그래서 전공정 공장 들어서게 되면 당연히 소부장 협력 업체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지금 새롭게 뭐가 공장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당연히 시간은 걸리겠지만 거기서 공장 만들고 팹 지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장비 들어간다. 그러면 약간 미래에 수주받을 거에 대한 기대감들은 또 나올 수가 있겠죠.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소부장도 혹시나 다음 주에 그런 얘기가 좀 구체화됐었을 때는 또 한번 나야 나 이런 식으로 또 약간 매수세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 이것도 한번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광주 신세계가 상한가 간 것도 그렇죠. 이거랑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부동산 시장이 벌써 들썩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미분양 아파트들이 아. 예, 분양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빠르구나 시장이 그런 생각이 빨리 드는데 반영하네요. 네. 근데 죄송하지만 광주 신세계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유통 물량이 별로 없습니다. 아, 품절주구나. 품절주 잘못 들어갔다가 또 고생해요. 네. 이번에 보니까 가온전선 매매 잘못하셔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 또 LS가 80몇 프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통 물량이 별로 없어요. 이거 가지고 왔다 갔다 쭉 올라갈 때 따라가게 되면 또 그런 현상도 있으니까 만약에 들어가셔도 짧게 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광주시내가 가길래 이게 저런 게 생기면은 뭐 사람들 소득이 좋아져서 매출이 많아서 올라가나 싶었더니 그게 아니라 땅이 있다고 땅이 있어서 그렇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눈에 띄는 이제 주식들이 모처럼 바이오 섹터가 맞아요. 코스피 코스닥에서 모두 강세를 보였고 외국인도 바이오를 샀더라고요. 오늘의 반등은 그냥 약간 인간적인 반등 뭐 이 정도로 보면 될까요? 아니면은 좀 신호가 전환이 된다라는 반등으로 보면 될까요?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주들이 생각보다 견고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바이오주들, 네. 그러니까 미국이랑 우리의 성격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많이 다르고 일단은 저는 사실 좀 저도 이제 바이오주에 대해 관심도 많고 바이오주를 갖고 있는 고객님도 계셔서 좀 잘 됐으면 좋긴 하겠는데 사실 오늘은 약간 어느 정도 자율 반등 정도의 성격이 아니었나. 왜냐면 바이오주들이 다 같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오주는 앞으로 어떤 구체적 기술 이전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던가 아니면 뭐 삼성 바이오주스가 뭐 구체적인 추가적인 수주가 나온다든가 이렇게 뭐 가시적인 게 뭔가 나와야지만
좀 추세적 흐름을 잡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워낙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반등이 좀 며칠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추세 반등으로 볼 만한 시그널은 제가 볼 때는 딱히 없는 것 같아서 아직 뭐 자율 반등 정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 아직까지 검증될 부분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기대감을 찾지 못하신 것 같은데 혹시 대표님은 어떠세요? 하반기 주도주, 내년 주도주 바이오 꼽으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또 약간 퍼즐 맞추듯이 올라가긴 할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코스닥의 지수를 끌고 가기 위한 이제 약간 좀 보강되는 측면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늘 올라간 건 딱 그거 같아요. 미국은 어제 보니까 AI 하드웨어 반도체 쭉 빠지고 그리고 또 제약 바이오가 올라갔다 왔는데 그들의 판단은 그건 경기 방어주입니다. 미국에서 바이오주는 경기 방어주. 예, 그리고 바이오 USA가 개막했다라는 호재도 있던데요. 그렇죠. 거기에 바이오 USA에 저희 코리아 라이징 무슨 섹션이 하나 생겼대요. 거기서 이제 가장 먼저 앞에 딱 가면은 삼바 아빠 이렇게 있다고 하고 그 뒤에 셀트리온 빠 이렇게 있다고 하다 보니까 네. 거기서 일단 잠깐만 CDMO는 한국 잘하잖아. 그런 쪽에서 이제 외국인 매수자가 쭉 붙었다고 하는데 일단 이럴 때 중요한 거는 가서 이제 컨퍼런스나 네. 내용들을 보게 되면 처음엔 기대감을 많이 가져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가서 참여하는 회사들 보게 되면 발표하고 뭐 조금 더 성과 나올 수 있을 만한 회사를 오늘 많이 올라간 종목 중에서 올릭스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몇몇 기업들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참여하는 기업 쪽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붙은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 바이오를 보시게 되면은 그렇다고 뭐 알테오젠도 당연히 기대감 높은 거죠. 근데 알테오젠은 이제 코스닥 종목이 아닙니다. 9월달 가게 되면 코스피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런 쪽이면 코스피 안에 거의 이제 삼바나 셀트리온급 정도의 비슷한 규모로 이제 체크를 해주겠죠. 그보다 성장성을 더 보는 종목 쪽으로 그렇게 보게 되면 이제 나머지 쪽들은 코스닥에서 종목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바이오 섹터로 보게 되면 개별로 접근해야 예. 된다. 그래서 아마 관심 있게 되면은 그래도 성과 나올 만한 회사들 쪽으로 이렇게 쭉 소팅해 놓고 거기서 대개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 바이오주는 방어주고 네, 국내 바이오주는 공격주. 뭐 이 정도로 보면 드림주죠, 드림주. 드림주. 바이오 종목도 섹터가 아니라 개별 종목 이슈로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게 생각해보니까 7월 달에 코롱티슈진이 미국 3상 결과 그 탑라인이 발표가 있거든요. 네. 그게 제가 볼 때는 그 결과에 따라서 분기 좀 어느 정도 바이오섹터 전반적인 약간 분기점이 있었구나. 될 수도 7월 있을 것 달에 같습니다. 있어요. 예, 7월 있습니다. 네. 예, 탑라인 발표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김준우 센터장님께 이것 좀 여쭤볼게요. 하반기 포트폴리오 전략. 요거는 사실 앞서 말씀드린 건 좀 중복이 되지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주도주 김문수 대표님도 계속 말씀하시고 한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반도체가 가장 많아야 되고요. 구체적으로 뭐 비율은 조정하시겠지만 정말 그 구체적인 걸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비율은 알아서 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 50% 정도는 반도체가 네. 가져가야 된다고 절반 생각하고 피지컬 AI 관련주, 소버린 AI 관련주 그리고 전력과 관련돼서는 신재생 쪽보다는 그거를 그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ESS 쪽 모멘텀과 또 피지컬 AI가 붙어서 이제 로봇 관련 배터리와 관련된 2차 전지 관련주들 뭐 그런 쪽을 전 주목해야 될 섹터라고 봐서 그런 쪽에 한 30% 정도를 가져가고 아까 말씀드린 언제든 대응할 수 있는 현금 20%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김민수 대표님이 아까 피지컬 AI에 대해서 모비스를 필두로 해서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저는 자신감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네. 김민수 대표님께도 네. 함께 좀 여쭤볼게요. 하반기 포트폴리오 전략 어떻게 짜고 계신지 미리 힌트 좀 주세요. 하반기는커녕 당장 내일도 모르겠는데요. 뭐 당장 내일 마이크론 그림을 테크놀로지 좀 그려볼까요? 네, 그거보다 네. 매일 나오니까 그냥 당일 얘기밖에 들을 수 없는 제 심정도 어차피 그게 저한테는 장기입니다. 네. 네, 내일 24시까지 장기. 내일 투자 전략 앞서서 어떤 분이 종목 하나만 주소 뭐 이렇게도 적으셨던 그거는 금요일 날 하는 거고요. 금요일 날 다시 오세요. 네, 그리고 뭐 얘기 드리면 요즘은 뭐 주도주 아니면 다 빠지는데 뭐 그런데 그런 쪽에서 일단 내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인데 그거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원하는 답은 지난번에 그 GPM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률이 75%였었죠. 80% 넘어가는지 이게 스트릿 컨선이래요. 그렇게 되면은 이번에 뭐 매출 340억 달러에서 더 업 뭐 이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시는데 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보면 이제 거의 20달러죠 EPS가 네. 네 이렇게 나오는 거 보고 그거보다 20달러 위쪽으로 또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컨센서스는 좀 높다라는 쪽인데 거기다 가이던스도 아마 다음 분기는 400억 달러 넘게 매출이 나오는 걸로 또 기대를 할 것 같고 그래서 높은 컨센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도달할지 그래도
하루 좀 조정을 세게 받았기 때문에 13%면 13%였죠. 네. 맞았죠. 예, 그래서 생각보다 미리 조정을 받았으면은 우리 세론이 그렇게 안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 정도에서만 라인만 보여주게 되면 다시 자세 갖추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보면서 원래 이제 세론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 자리였으면 하루 조정 받았다고 또 마음이 바뀌네요. 아이고 이런 갈대 같은. 네. 그래서 네, 하루짜리로 세론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 대응 전략은 또 내일 김민수 대표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시겠죠. 저희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할 거고요. 지금까지 김민수 대표님, 또 우리 센터장님 최은정이었고요. 한지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